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메이저하죠.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CCS1 콤보, 그러니까 DC 콤보죠. DC 콤보 충전 어댑터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이렇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인가? 사실 이거 판다고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한 80% 이상은 사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런 수요 조사가 의미가 있나 싶은데 수요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선 구매니까 이 우선 구매 대상자가 누군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1년형 그러니까 리프레시 이후로 스탠다드 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재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Y 사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많이 팔리는 거는 우선 구매권은 안 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우선 구매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구글 폼이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테슬라가 이런 거 좀 허술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수요 조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수요 조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DC 콤보가 국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암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놨는데 내년에 출시한다? 그러지는 않겠죠. 여기 뭐 하반기라고 말을 해놨으니까. 물론 하반기가 6월부터 12월까지도 하반기니까 12월에 팔아도 하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 소문에는 10월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걸로 봤을 때 아무튼 좀 출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말 테슬라 오너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댑터 드디어 이제 가시화가 된 것 같아요. 커뮤니티 보면은 이 세텍 있죠, 세텍. 네, 그러니까 이거. 네, 세텍. 이거를 모 카페에서 이제 공고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공교롭게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온 걸 봐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좀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시기가 딱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이죠. 어차피 10월 썰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테슬라 이 DC 콤보 이 충전기가 뭐 반도체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차대모 재고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별의별 정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국내에 DC 콤보 충전기와의 궁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거를 좀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썰이 가장 좀 합리적으로 좀 믿을 수 있는 소식이죠. 네, 물론 이것도 루머입니다만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루머. 뭐 자세한 팩트를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 좀 이렇게 루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궁합 테스트가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시를 이제 계획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런 궁합을 맞추는 데는 이 테슬라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좀 건드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별도의 뭐 장치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단순히 이게 여러분들 그 J1772처럼 단순히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될 거였으면은 진작 만들었겠죠? 네, 사제가 뭐 세텍처럼 막 모뎀을 달고 뭘 하고 막 타케시 타케시 이거 볼 때마다 재밌는데 분명히 이 안에 뭐 몇 가지 장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출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에 좀 기대해봄직한데, 일단 우선 구매권을 가지신 분들에게 먼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모델3 롱레인지 오너분들, 리프레시도 마찬가지고, 리프레시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DC 콤보 충전기를 좀 보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게 출시가 되면은 정말, 정말 이제 테슬라 충전 환경은 뭐 우리나라 끝판왕이죠. 네, 사실상. 우리나라 끝판왕. 네, 물론 뭐 EPT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 초급속 350kW급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부 초급속이요 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죽전유계소에서 최초 2기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게 뭐 저작권 같은 것 때문에 뭐 자세히 막 보여드리긴 못하겠지만 고속도로 요지에 이렇게 350kW급이 깔릴 것 같아요. 350kW급 충전기가 엄청 비싸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입니다. 거의 정말 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 기만 설치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게 많이는 설치 못 되고요. 뭐 휴게소에 한 2기 정도씩 그렇게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EPT처럼 막 6대씩 이렇게 빡 이렇게 설치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또 EPT도 초급속은 또 전부가 아니잖아요. 일부는 급속이고 일부는 초급속이고 심지어 그 초급속 안에서 좀 나눠 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2기라고 해가지고 뭔가 아쉬워할 만한 그런 거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꽂을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제 테슬라 차량들은 기존의 슈퍼차저 인프라 그대로 이용하고 이제 DC 콤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350kW급, 200kW급에 물린다고 해가지고 이 테슬라 차량들이 그 제대로 속도를 받아먹을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과는 다릅니다. 유럽의 350kW급 충전기 아이오닉티에는요, 그러니까 800V 시스템이 있는 아이오닉 5를 꽂아도 200kW 이상이 나오고, 여기다 모델 3를 꽂아요. 400V 정도의 기반으로 하는 모델 3를 꽂아도 200kW급이 나옵니다. SOC에 따라서는요, 슈퍼차저 V3보다 속도가 빠른 경우가 있어요. 공용 급속을 쓰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속도를 보여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왜냐면은 유럽의 아이오닉티는요, 이 400V 시스템의 차량에도 좀 전류를 많이 이렇게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학교 시간,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든지 전류를 높이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와 그리고 아이오닉5 기아 EV6의 C는 800V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충전량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테슬라 차량은 아이오닉5나 기아 EV6에 비해서 전류량을 2배로 높여줘야 산술적으로 동일한 양의 충전 속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전류량에 의해서 이런 열 발생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이 전류만 높인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똑같은 속도가 완전히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기아 EV6, 아이오닉5 이런 800V 시스템 초급속 충전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중에 테슬라보다 이런 아이오닉5나 기아 EV6가 풀리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홈 어드밴티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초급속 충전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 800V 시스템에 맞게 800V로 쏴주고, 그리고 전류량을 그만큼 좀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 있겠죠. 400V 가지고 350kW, 300kW, 250kW를 뽑아내는 것보다 800V에서 전류를 좀 낮추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일단 뭐 열 관리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런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800V를 기반으로 한 차량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초급속 충전기 이 조건이. 근데 테슬라는 400V니까, 그러니까 상식으로 꼽아보면요, 잘 나오면 3분의 2배 정도 나올 겁니다. 3분의 2배. 절대 동일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네, 아무튼 충전기 스펙을 보면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충전할 수 있냐 없냐 자체가 중요하고, 게다가 뭐 350kW급에 꽂아가지고 뭐 200kW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0kW 이 정도만 꼽아줘도 사실 좋은 거거든요. 슈퍼차저 V2 최고 속도니까 120kW면. 그래서 이렇게 잠깐 120kW로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일단 또 테슬라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길고 전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 DC 콤보가 나오더라도 당장 사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모델 S, 모델 X의 무료 슈퍼차저를 이용하신 분이나, 아니면 정말 집 앞 코앞에 슈퍼차저가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여러분들의 정말 감사한 이 은혜를 통해서 이 거의 3년간 무료 슈퍼차저급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DC 콤보 이런 어댑터가 나온다고 바로 사진 않을 거고 여전히 슈퍼차저를 이용할 거거든요. 왜냐면 무료니까 거의. 근데 이렇게 슈퍼차저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크게 호재죠, 호재. 왜냐면은 기존과 같으면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슈퍼차저를 이용해야 되는 테슬라 오너분들도 이 DC 콤보가 나오게 되면은 공용 급속 충전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슈퍼차저는 좀 수월해지겠죠, 사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테슬라 오너분들에게는 정말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는 이득을 본다. 그러면은 누구든 손해를 보겠죠. 좀 아쉽지만 테슬라 외에 전기차 오너분들은 이 DC 콤보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던 급속 충전 시설에, 특히 DC 콤보 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급속 충전 시설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테슬라 차량들이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실 거라서 이분들에게는 다소 좀 악재라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나눠 쓰는 거죠.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아무튼 좀 나눠 쓰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지장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전 시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일이죠. 네, 제가 전 영상에서 이제 제2의 송도 슈퍼차저, 정확히는 좀 동춘 슈퍼차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기 동춘동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 트리플 스트리트 나가서 송도 국제교 지나서 좌회전 하면은 뭔가 주유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측에. 그쪽에 가면은 구멍 하나가 있습니다. 구멍은 아니고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송도 슈퍼차저, 제2송도 슈퍼차저 V3로 6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생길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미 다 지었고요. 그냥 곧 있으면 이제 그냥 열릴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다 설치를 해놔가지고. 근데 이게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차저 예정지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인천에 이런 곳이 또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커뮤니티 눈팅 잘해야 돼요. 위치로 보면은 그 엘리웨이라고,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엘리웨이라고 있습니다. 더샵 아파트도 있는, 주상복합이겠죠? 뭐 이런 데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좀 상가 같아요. 여기에 지하 4층에 슈퍼차저 V3 6기 그리고 대차 6개 해가지고 테슬라 충전 시설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진 올리신 거 보면은 다 꽂아놨어요. 충전기 다 이미 설치해놨습니다. 여기도 그냥 조만간 열릴 것 같아요. 그냥 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예고도 없이 인천 지역에,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려왔죠. 인천 인구가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정말 엄청난 광역시인데 이 송도 슈퍼차저 4기만 가지고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뭐 제 거를 보진 않겠죠. 그걸 떠나서 일단 인천 자체에 돌아다니는 이 테슬라 차량 진짜 많거든요. 인천이 또 보조금이 좀 넉넉하잖아요. 또 그건 좀 좋은 것 같은데, 테슬라 판매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슈퍼차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기면은 저는 송도 슈퍼차저를 이용을 할까 싶어요. 저는 여기 미추홀 쪽에 이 엘리웨이 쪽은 가진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 동춘 슈퍼차저를 좀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V3잖아요. V3. 그러니까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용해야죠. V3면은 기존의 V2보다 훨씬 회전이 빠르니까 여기를 이용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갑작스럽게 생겼다. 이 말인 즉슨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곳에도 지금 슈퍼차저가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정지 아닌 곳들에 갑작스레 생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커뮤니티에서 눈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압니까? 갑자기 영종도에 하나가 생기고, 갑자기 청라에 하나 생기고, 또 요새 검단 입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검단 김포 이쪽 하나 있어야지 솔직히. 여기도 인구 많잖아요. 네, 이쪽에도 하나 생기고, 이제 부평 남동, 네, 생길 곳이 많다. 네, 물론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사실, 네, 이런 좀 간선도로에 더 많이 생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당연히 인천에 있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해야 되는 곳들은 이런 간선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테슬라 코리아가 노력해가지고 땅 주인분들 설득해가지고 열심히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뭐 비공식이고 그냥 뭐 흘려만 들으세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어디로 말 안 할게요. 우리나라에 이런 도로에 좀 쉬는 곳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접촉하고 있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충전소 이렇게 생기는 것들, 네,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뉴스만 말씀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미국 뉴스 하나 말씀드려야 되죠. 미국의 FSD를 사신 분들에게,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도 이런 버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SD 베타를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버튼이죠. 이거를 누르면 이제 조만간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뭐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응모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요새는 일론 타임이 좀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아니구나. 일론 타임이 안 지켜져야죠. 일론 타임이 지켜지면은 이런 게 계속 지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연이 되니까 일론 타임이지. 네, 어떻게 좀, 아무튼 일론 타임을 좀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정에 딱 맞게. 드디어 정말 이 어세스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생겼다는 거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주행 습관, 일주일 동안의 이런 주행 습관들을 이제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행 습관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FSD 베타를 안 뿌려주고, 좋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좀 더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슬라 FSD 베타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테슬라 오너들 급가속도 안 하고 정말 안전운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고 이게 뭐 사고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옛날에 드린 말씀하고 똑같으니까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테슬라 미국 사이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생겼습니다. 세이프티 스코어 베타라고 나왔는데 점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전 점수가 테슬라 차량에서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건데 어플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어플에. 그러니까 30일 동안인데 어떻게 보면 좀 T맵의 안전 점수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T맵에서 쓰이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T맵은 이 GPS를 기반으로 급가속, 과속, 감속, 급감속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만 테슬라 차량은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은 점수가 좀 까입니다. 전방 충돌 경고가 많이 뜨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은 점수가 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뭐겠습니까? 전방 주시 같은 거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 딱 밟으면은 운 없으면 틀 수도 있죠. 이게 사람이 정말 코앞에 있는 상황에. 테슬라는 이런 거를 뭐 파악하는데 정말 문제도 없으니까 이럴 때 점수가 좀 까이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점수가 까입니다. 이거는 그거랑 뭐 동일하죠. 그 T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랑 동일하죠. 0.3G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점수를 깐다는 거. 그리고 턴을 하는데 좀 횡지를 또 인식하죠. 0.4G의 횡지를 테슬라 차량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때 점수를 까게 된다는 거죠. 이 곡선을 지나갈 때 속도를 천천히 주행하면은 이런 G값이 안 올라가는데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G가 빨라지게 되죠. 구심력은 R분의 MV제곱, V 값이 높으면은 구심력이 높아지고 이 구심력과 좀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이 원심력도 이를 늘어나는 거니까 G 값은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뭔 말하는 거냐 제가. 아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점수가 까인다. 그리고 언세이프 팔로잉 여러분들 진짜 뒤에서 똥침 놓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솔직히 이게 되게 좀 위험한 주행 습관이잖아요. 물론 오토파일럿을 이용하게 되면은 차가 어느 차든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공간만큼 띄워주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들 오토파일럿 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본인은 안 그런데 차가 너무 안전운전하니까 막 뜬금없이 깜빡이로 막 감사 인사를 받고 그런 상황이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뭐 5단으로 해놓고 다녀가지고 저는 끼어들 생각이 없었는데 앞차는 뭐 감사하다고 깜빡이를 넣어주는데 아무튼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한 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운전 습관이 안 좋은 거니까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뭐 끼어든다거나 똥침을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저속에서 사고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정말 정체 구간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고속만큼이나 또 저속에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렇게 똥침을 놓게 되면은 또 점수를 까인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죠. 이 오토파일럿. 지금은 한국에서는 휠을 잘 잡고 있어야 이런 경보음이 안 울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화면을 통해서 전방 주시 안 하고 있으면은 알림을 울려주죠. 이렇게 알림을 계속 울려주다가 이제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꺼지게 되면은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깔게 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주시 정말 이거를 강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 켜놓고 딴짓하지 마세요. 여기에 점수를 가장 많이 할당한 것 같아요. 이런 거면 진짜 안전에 신경을 쓰기는 하는 거죠. 테슬라 차량들이 항상 뭐 그렇습니다. 테슬라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자율주행 부분에서 어그레시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여전히 2단계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테슬라 당연히 어떻게 뭐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것들이 뭐 정해진 게 뭐 사람의 이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임의로 나눈 거지 또 이게 또 성능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그냥 풀어버리면은 당장 뭐 테슬라 FSD도 3단계 하겠죠.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보면 되게 또 보수적이죠. 2단계에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좀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간 이런 거 보면 좀 보수적인 생각이 들고 이거 보면 진짜 점수 계산식을 진짜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어떤 짓을 했을 때 정말 점수가 많이 까일까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안 좋은 거는 이 오토파일럿 깨지는 거. 그러니까 뭐 전방 주시 안 해가지고 오토파일럿 풀려버리는 거.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굉장히 이제 점수가 감소 요인들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합선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거. 세이프티 스코어 매기는데 이게 또 FSD 베타와 함께 또 이렇게 표시가 된 거를 봤을 때 FSD 베타 좀 연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세이프티 스코어가 높게 되면은 FSD 베타를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만 끝내면은 또 이걸 생각 안 할 수 없죠. 테슬라 보험에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소름 돋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자의 습관을, 물론 이거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아마 OK 버튼을,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짓을 할 건데 네가 허락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짓을 할게, 허락 안 하면은 안 할게, 이렇게 좀 진행할 것 같은데, 이 나중에는 이 세이프티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 보험료 차등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운전 습관을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면은, 그 상태에서 네가 만약에 안전운전을 하게 돼서 스코어가 높으면은 나는 너에게 이런 보험료를 좀 싸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의 티맵 스코어처럼. 반대로 이제 여기에 동일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노멀한 그런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향후 테슬라의 보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준비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베타니까. 네, 우리나라도 여지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 테슬라 보험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점수 제공을 직접 하잖아요. 이거 앱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앱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앱에서 보여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보험사에서 너 테슬라야? 너 재등록이야? 그러면은 테슬라 어플에 네 세이프티 스코어를 캡처해가지고, 아니면 이걸 직접 인증해가지고 좀 보여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좀 깎아주던가 할게. 예를 들어 막 90점 이상이면은 몇 점 막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 거. 지금 티맵에서 하고 있는 거죠. 티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제가 보험사 입장이면은 티맵보다 티맵도 뭐 참고를 하겠지만 이거를 좀 많이 참고할 것 같아요. 이거는 티맵보다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횡지값이라든지 이렇게 뭐 똥침을 놓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좋은 것도 오토파일럿으로 사고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좀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되게 좀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지 이걸 보자마자 준비 착수하지 않을까요? 지금 테슬라 차량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또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하도 전송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테슬라 차량이 안전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안전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뭐 차량 만든 것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정말 뭐 제가 전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차는 잘 가고 잘 서고 안전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이고 차에서 뭘 하건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일단 메이저는 잘 가고 잘 쓰고 안전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승객 안전. 이런 거 봤을 때 참 테슬라는 잘하고 있다.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주식이 또 갑자기 또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간에 주주분들이 좀 금요일에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주식은 정말 개인의 판단입니다. 저는 주식을 권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만 뭐 주식이 또 항상 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정말로 잃어도 별 문제 없는 상황, 딱 그 정도까지만 좀 투자를 하시고, 몰빵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그러지 마세요. 네, 정말로 앞날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기승전 주식인데 네,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네, 제 채널 아무래도 주주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